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술자이자 공학 박사인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규입니다. 어젯밤에도 정말 덥더라고요. 그렇죠. 저 뭐 뒤척이다가 잠도 잘 못 잤는데 네. 회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에어컨 없이는 참 뭐 생활하기나 잠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최저 온도가 30도가 넘었어요. 초열대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 올해 초열대야 현상이 3일간 발생했어요. 3일간요? 네. 오. 보통은 이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열대야도 보면 올해가 7.1일이에요. 근데 28일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1일이니까 네. 아마 8일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아. 우리가 보통 30년 기준 이제 평년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제 평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대야 일수가 2.1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는 지금 8일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더 더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열대야 기간이 제일 많은 해가 2024년 올해다. 그 이야기인데. 올해가 된다. 근데 8월도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날지. 8월은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세울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폭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상청의 폭염 특보라든지 경보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의보 내려지면은 저희가 즉각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폭염이 발생하면 네. 내려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재난, 아무리 큰 재난이 있더라도 그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염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폭염이 발생하면 네. 이제 경보제를 내거든요. 폭염, 뭐 경보. 그래서 뭐 폭염주의보, 특보, 네. 폭염주의보, 경보 합해서 이제 폭염특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네. 저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발생이 되기 전에 네. 위험 수준 대응 발표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표에 보면은 33도가 나오죠. 네. 이때 되면은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경보 보면은 35도잖아요. 네. 이럴 때는 지금 폭염 경보, 경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4단계의 주의보, 예보 발령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33도잖아요. 네. 근데 저 33도가 체감 온도예요. 체감 온도요. 예. 네. 근데 체감 온도는 어떻게 달려지냐면 네. 지금 공기 중에 습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려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표가 나옵니다. 네. 저 표면은 상단에 기온이 나오죠. 예. 기온이 30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습도가 습도가. 좌측에 95%면 네. 33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체감 온도 33도니까 그러니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죠. 단순하게 기온만 보는 게 아니고 습도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체감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굉장히 온도가 낮아져 버리죠. 체감 온도가. 그래서 체감 온도 33도와 35도 이때 폭염주의보하고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령하고 또 폭염주의보 할 때 어떤 네. 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발령 예비 대책도 중요하는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는 이제 천지 차이다라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여름에는 대비를 하고요. 우리가 네. 보통 뭐 얘기를 하죠. 뭐 편하게 좀 하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도 자주 마시고요. 특히 앞에서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약자, 나이분들은 어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노약자분들은 행동을 낮은 단계로 하고 또 가족 중에 노약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어떤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보면은 온열 질환 이제 사망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이렇게 사망하냐 했더니 이 더운데 네. 밭에 나가서 그렇죠. 또 논에 나가서 네. 일하시다가 네, 네.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집 안에서도 또 숨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재난의 피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폭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 현장 아니면 밭에서 일하신 분. 네. 또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노약자들 있죠. 뭐 어떤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폭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획일적인 대책이 아니고 좀 그 맞는 맞춤형 대책이요. 맞춤. 근로자에 맞는 대책.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네. 상황별 맞춤형 대책. 음. 근로자가 많으면 근로자. 또 네. 근로자들 중에서도 모든 근로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든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 든 근로자들은 또 많습니다. 또 나이 든 근로자 중에서도 아니더라도 또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 또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 대책. 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는 32도 이상이면 뇌졸중 환자가 68%가 증가하고요. 또 심근경색은 20%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2도가 온도가 되면 지금 네. 이제 증가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약한 사람들은 별도 관리해야 되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뭐 법적에서는 한두 시간 쉬어주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휴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을 더 긴대한다든지 이런 또 맞춤형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온열 질환 네. 종류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 우리가 열사병, 일사병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열사병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일사병은 뭐 햇빛에 의해서. 근데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열사병은 최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사망이 될지 안 될지 이런 한계성이 있는 상황을 열사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열사병 이전에는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70%거든요. 근데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요. 그렇죠. 예, 2%가 많으면 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 이런 게 있죠. 2% 음료 있죠. 네. 이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다 과학적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 불어할 때 물을 마시지 않고 이걸 마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70% 이제 안팎으로 수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땀이 내거든요. 이 땀이 나온다는 얘기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냉각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냉각수 있죠. 땀이 냉각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계속 36.5도 더위에서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제 땀을 내죠. 그래서 땀을 내는데 어느 순간 땀이 고갈될 수가 있어, 수분이. 그렇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열 탈진, 뭐 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사병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버리면 네. 땀을 낼 수가 없어요. 수분이 어느 정도 상당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진대사가 마비돼 버립니다. 이때는 이제 물을 아무리 제공을 해도 몸에서 받아지지 않아요. 일사병에는 어떤 흡수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열사병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모든 신진대사가 수독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열사병일 때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 버릴 때는 우리 몸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질되는데 가장 빠른 데가 보니까 의학적으로 뇌하고 심장입니다. 그게 단백질이 많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열에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가 때 보면은 많이 열이 많이 나면은 어떤 그 뇌의 어떤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코로나 때 열이 많으니까 회복되더라도 뇌에 이상이 있다라고 뭐 이런 거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열사병이 되면은 아예 물도 안 되고 의식 소통도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떤 차갑게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119 응급실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응급실에 가면은 거의 뭐 얼음으로 이렇게 쏘아 놔버리는 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처치하는 이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그렇죠. 네. 열사병 밑에가 일사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께서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네. 서울시 안전 명예 네. 시장 이렇게 이제 돼 있던데 네. 서울시 폭염 대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재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서울시 자체가 또 수도의 어떤 서울시 자체가 또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앞에 이제 홍수 때도 사망자가 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근데 이번에 이제 폭염 같은 데 보면은 서울시에서 어떤 게 하고 있냐면 평상시하고 이제 폭염 특보가 발령될 때 다르게 합니다. 평양시 때는 이제 모바일 상황실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폭염 특보 시에는 종합 상황실 운영을 해요. 네. 이제 특보가 발령이 되면 체감 온도 33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럼 8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럼 8개 반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취약계층 보호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뭐 노숙인들, 아. 뭐 쪽방 주민들, 뭐 취약 어르신, 장애인, 야계 작업 근로자들의 이제 집중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 서울시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끼리 노약자나 이런 네. 취약계층이 있으면은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갖고요. 네. 요즘 이제 덥다 보니까 네. 에어컨, 선풍기 이제 많이 사용하지 네.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에어컨.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에어컨 화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저도 오기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어제도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뉴스화 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네. 그럼 어제뿐만이 아니고 그제 29일도 또 미아동 병원에서 또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에어컨 화재를 보면요. 5년간 보면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네. 지금 237건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 보이는 네. 저 내용이네요. 그렇죠. 평균 47건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은 42건이 발생했죠. 예. 근데 가장 이제 원인이 뭐냐면 정기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 다른 이런 것보다 이제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월별로 보면 6월하고 8월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절반 이상 60% 육박하는 지금 사건 139건이 발생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 에어컨을 그렇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8월로 지금 넘어가는데 네. 이때가 가장 에어컨 화재가 많은데 이때 이제 각별히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에어컨은 우리 전기 제품 중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난 제품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에어컨의 원리를 보면 그거거든요. 에어컨의 원리가 지금 압축된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압축된 가스를 계속 압축을 시키면은 액체로 변하거든요. 아, 지금 저거네요. 그렇죠. 실외기하고 실내기. 그렇죠. 네. 이 압축을 하는데 이 압축 과정이 압축기 실외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압축을 됐으면 물로 돼 있죠. 네. 우리가 가스라이터 보면은 안에 가스라이터인데 안에 액체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거 흔들면은 뭐. 예. 이게 계속 압축을 시켰어요. 200분의 1로 압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200배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래서 압축된 액체가 있거든요. 근데 액체가 이제 기체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기체로 바뀌어지면 주위의 열을 다 흡수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위가 시원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액체를 기체로 바뀌냐면 압축된 액체 있죠. 여기에 어떤 틈만 있으면은 갑자기 호스에 있다가 큰 호스로 가잖아요. 네. 그때 기체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에 압축기 있죠. 실외기. 여기서 압축된 가스가 우리가 에어컨에 보면 호스 있죠. 네. 호스를 타고 액체가 와요. 네. 그럼 액체 본체에서 조그마한 호스가 큰 호스로 바꿔지면서 기체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때 주위의 열을 다 흡수해가니까 주위가 시원하니까 그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불어줘서 이제 방안을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에어컨에서 화재가 많이 나냐면 지금 에어컨 가스를 압축을 할 때 있죠. 네. 반대로 기체를 액체로 만들 때는 자기에 있는 열을 밖으로 다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주위가 굉장히 더워져요. 네. 그래서 압축기가 실내에 있지 못해요. 더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그렇죠. 상점가에서 뜨거운 그렇죠. 공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군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이 뜨거워져 버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놓는 거죠. 그렇죠. 밖에 놓는데 여기에 이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60도나요. 예. 네. 지금 외부 온도가 30도죠. 네. 그런데 그 열로 인해서 60도까지 넘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금속들 있죠. 이 금속들이 부식이 빨라져요. 우리가 산화된다고 하거든요.
온도가 높고 수분이 많으면 산화가 빨리 돼요. 녹이 빨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또 전선의 피복이 빨리 벗겨지겠죠. 녹슬어 버리니까 빨리 부식돼 가지고 이래 되면 이제 부식이 돼서 누전, 합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외기가 가장 큰 문제죠. 먼지가 쌓인다든지. 그렇죠. 본체보다는 실외기에서 화재가 더 많이 나요. 이게 하나만도 아니고요.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실외기들이 네. 다닥다닥 붙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죠. 네. 저기 보면 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네. 밀집된 오피스 같은 경우. 각 하나가 지금 60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붙어 있는 곳에는 7, 80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게 7, 80도가 되는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금속들이 산화가 빨리 되고 금속이 아니더라도 피복들이 벗겨져서 부식이 돼서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화재에 위험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기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치대가 고열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되니까 바람이나 불면 땅으로 또 추락할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방 대책은 뭡니까? 이제 예방 대책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용 에어컨 하면은 에어컨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오피스텔에 보면은 베란다 밖에 거치대에 의해서 지금 그 압축기가 있습니다. 실외기가.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용도실에 실외기를 놔뒀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네. 비 맞으면 또 네. 누전돼서 이렇기 네. 때문에 이제 실내로 놨어요. 근데 요즘 또 이제 나온 거는 압축기하고 본체가 혼혈체가 되고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각각 세 종류별로 이제 달리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밖에 있는 경우, 이제 베란다 밖에 있는 경우는 이제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비바람이 안 맞게끔 이에 차양을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앉아서 일단 배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녹이 쓸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있는 이제 실내에 있는 이런 그 실외기 같은 경우는 실외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창문을 꼭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루버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에어컨 클 때는 그 창살, 그 루버를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그 실외기별로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네. 같은데요. 서울시 안전 네. 명예시장이라고 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휴가철을 맞아갖고 네.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안전. 네. 우리가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휴가 때는 지금 우리가 모든 거 휴가 때가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날씨가 덥고 특히 야외를 많이 나가지 네. 않습니까? 야외 가면은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행길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또 내가 자주 갔더라도 예.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지형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간과하고 있을 때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안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